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광고예요. 네, 이번에도 삼성 노트북 광고를 하게 됐는데 3번 연속 갤럭시 보기면 살짝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틀어봤습니다. 바로 삼성 노트북 플러스 2라는 제품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그래파이트 컬러들만 갖고 와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요 화이트 컬러로 갖고 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 친구의 스펙과 겉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판과 하판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긴 합니다. 충분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버전도 윈도우 11 프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윈도우 11 프로를 선탑재해서 나온 제품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50만원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윈도우 11 프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11세대 펜티엄 골드 750을 탑재하고 있고 4GB 램, 128GB NVMe SSD, FHD 15.6인치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캠과 마이크도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판을 보시게 되면은 1.5W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감상할 때도 꽤나 좋은 편이고요. 이제 포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좌측에 충전 단자, 랜 포트, 풀사이즈 HDMI, 풀사이즈 USB 3.2 포트, USB-C 타입, 이어폰 단자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켄싱턴 락, 그 다음에 USB 2.0, 마이크로 SD 슬롯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이 굉장히 좀 빵빵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고요. 제가 갖고 온 건 화이트 컬러지만 블랙, 어두운 그레이 컬러도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랑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를 좀 보게 되면요, 트랙패드가 꽤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약간 제 지갑이 트랙패드 전투력 측정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머니클립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광활하게 쓸 수가 있고요. 터치감도 막 뻑뻑하거나 너무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적당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키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개별 키들이 작지 않고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오타도 좀 적은 편이고, 키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조금 얇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가볍게 쳐지는 키감에 속하는 편이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 그렇게 막 손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새 보기 드문 탄탄한 포트 구성을 갖고 있는데 랜 포트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젠더 없이 바로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풀사이즈 HDMI도 있고 풀사이즈 USB 포트도 여기 지금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허브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것 자체만으로 확장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하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HDD 메모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슬롯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만 열어주시게 되면은 바로 하드디스크 용량도 추가할 수가 있고 메모리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용량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간편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 플러스 2의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이 친구가 탑재하고 있는 CPU가 펜티엄인데 사실 요새는 코어 i 시리즈를 많이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펜티엄이 오히려 조금 생소한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펜티엄 골드 7505 같은 경우에는 근 2-3년 사이에 코어 i3 제품과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펜티엄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성능이 부족한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를 넘기 때문에 꽤나 무거운 PDF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드쇼를 돌려봤을 때 애니메이션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무 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4K HDR 60프레임 영상을 재생 중인데 끊김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펙을 요구하는 영상 재생도 부드럽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화상회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스피커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선명하고 대중적인 음색을 들려주고 있어갖고 좀 놀랐어요. 일단 이 친구의 스피커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소리가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고 컨텐츠를 즐기다가 흙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서 컨텐츠를 볼 때도 꽤나 좋았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막 색감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시야각을 봤을 때 너무 시야각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갤럭시 북이 아닌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생태계랑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트북 플러스이기 때문에
때문에 갤럭시북 라인업은 아니긴 하지만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북 시리즈랑 똑같이 갤럭시북 익스피리언스 앱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퀵쉐어를 통해서 폰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는데 다른 갤럭시북과도 차이가 없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노트북 파일을 SHB 울트라로 바로 전송해 보면은 역시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크린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과 무선 연결을 통해서 화면 확장도 되고 펜 입력과 터치 입력도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컨트롤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최신 모델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멀티 컨트롤 출시 이후에 나온 노트북들에서만 멀티 컨트롤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트북 플러스 2에서도 멀티 컨트롤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알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에 쓰던 PC나 노트북과 연결해서 가져올 데이터들을 바로 땡겨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간판 연결을 통해서 삼성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을 이렇게 바로 등록된 디바이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버즈를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버즈 2 프로에 연결도 뜨고 있고요. 연결을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페어링 되면서 연결됨으로 바뀌고요. 배터리 표시도 잘 뜨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에코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버즈 시리즈도 노트북과 바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장점인 것 같고요. 삼성 노트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폰이나 탭에서 필기한 내용들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수정할 수도 있고요.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플러스라는 편집 툴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컷 편집이나 영상 크기 조절이나 텍스트를 넣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기본 편집 툴이 있습니다. 태그와 작성 시간을 기반으로 파일을 정리해주는 파일 트래커도 있고 파일이나 이미지 속 텍스트를 통해서 내 PC 안에 있는 파일들을 빠르게 찾아내주는 퀵서치까지 있기 때문에 파일 관리 측면에서도 그냥 윈도우를 쓰는 것보다는 삼성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윈도우를 쓰면은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해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 노트북 플러스 2에 대한 결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엔트리 라인업이기 때문에 중고가형에 들어가는 CPU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램도 사기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도 USB-C 타입으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충전기가 조금 작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벼운 용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 에코시스템에도 잘 녹아들어 있고 기본적인 삼성의 SW도 꽤나 활용성이 좋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포함된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면 삼성 노트북 플러스 2가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엔트리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AS망이 많이 깔려있는 회사의 제품보다는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AS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삼성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구매할 때 조금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 코인 BMS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요, 지금 최대 혜택가로 45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코인 BMS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